하염없이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공짜 수준의 신축 전원주택에서 3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바로 앞으로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가 신설되는 등 여러가지 호재도 많은 상태에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어 살기 좋다는 엄청난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을 잘 보신 다음 정말 공짜 수준으로 취득하시고 뒤편에서 설명드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택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의 주택들이 모여있는 장소와 그 뒤편으로 조성된 예쁜 전원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신축된 주택이라 상태가 좋은 건 당연하고 개인별로 주차 또한 가능한 상태에 권리상 문제나 진입로에 대한 문제도 없는 상태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으로 보이는 수많은 주택들 중에서 진행 중인 물건은 3채 정도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물건이 조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점만 딱 짚은 다음 최대한 빠르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꿈같은 전원생활을 위한 주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집 뒤편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도로였으며 도로 현황 자체도 좋고 오늘의 집들과 바로 접하고 있는 국유지 정식도로가 되니 진출입에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앞으로 위치한 주택의 경우 전면 도로를 통해 진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보다 조금 더 뒤편으로 위치한 주택들의 경우 전면부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들이 처음에 올라온 그대로 뒤편 도로에서 계단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마당길이 단차를 적용해 경계 구분은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로 앞으로 위치한 주택이며 전면부에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 현재 포장이 되지 않은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이고 그 바로 앞으로 첫 번째 주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의 토지 면적은 392제곱미터 118.5평이 되고 주택 위로 건축된 건물의 경우 84.63제곱미터 25.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토지 면적은 412제곱미터 124.6평이 되고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면적은 84.63제곱미터 25.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위로 측량을 진행하신 후 말뚝이 박혀 있으며 현재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하나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공사가 조금 덜 진행된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황이지만 외부 벽면으로 조명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도 체크할 수 있고 유리창 너머로 확인해 본 결과 실내는 완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두 곳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21년 11월 2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곳 다 목조 데크와 토지, 그리고 신축된 주택까지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외벽을 살펴보면 화이트톤의 스타코로 마감되어져 있고 샤시 창호와 처마 끝단, 그리고 지붕과 배수구까지 완벽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전면부로 조명과 현관문으로 조금 수리가 덜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원주택의 가치 하락을 발생시키며 여러분께서 마무리 작업만 잘 해주신다면 저렴하게 구매하신 다음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주택 뒤편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정화조와 LPG 가스통을 설치하실 수 있는 위치가 확인됩니다. 주택의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해선 전부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외부 인테리어에서 마감이 조금 덜 돼 있는 것으로 확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 첫 번째 주택도 모두 동일한 상태며 내부 사진을 보시면 주방 설비와 복층 형태로 이뤄진 계단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 내부로 남아있는 방충망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택들을 지나쳐 가장 안쪽으로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물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주택은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다른 주택들과 달리 조금은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새들이 지저귀며 잠시 쉬어가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의 임야고 아래편 주택보다 지대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물건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물건을 가장 추천드리는 상황이며 이곳은 첫 번째 물건과는 조금 다른 현황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의 토지 면적은 568제곱미터 171.8평이 되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면적은 84.63제곱미터 25.6평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주택 크기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진 않는 상태며 전면부 조명과 현관 조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내부 공간을 봤을 때 주방 시설도 전부 갖춘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기에 금액적으로 안전마진을 남기고 입찰에 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는 가구는 전체 건물 중에서 한 가구만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우선 현장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세 가지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니 상세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뒤편에서 설명드릴 주소지로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여행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처음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물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5필지로 나눠진 상황이며 첫 번째 물건의 경우 주택이 건축된 토지를 포함해 전체 4필지가 되고 바로 옆 두 번째 물건의 경우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의 토지 면적은 118.5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25.6평이고 바로 옆 두 번째 물건의 토지 면적은 124.6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25.6평이 됩니다. 토지 면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건물의 구조와 면적은 대부분 비슷한 상태가 되고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편으로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이 처음엔 매각에 포함된 상태였지만 취하로 인해 뒤편 토지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바로 앞 현황도로의 경우 개인 명의의 현황상 도로로 이루어져 있지만 안쪽으로 위치한 전원마을 주민분들도 모두 사용하는 토지가 되니 실제로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 큰 불편함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첫 번째 물건의 토지 경계를 지나가는 상황이 연출되니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려면 뒤편 도로와 접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라도 취득하셔야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지금 보시는 그대로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곳들보다 지대도 조금 더 높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물건과 달리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으며 이곳은 LPG까지도 인입되어 연결되어 있고 외부 조명과 현관 조명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건의 경우 별도의 사건 번호로 진행 중인 상태니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에 대해 꼭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 경계면을 보시면 현재 두 필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171.8평이고 주택이 건축된 토지가 170.6평 그리고 그 뒤편으로 위치한 작은 토지가 1.2평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계 또한 정확히 측량 후 건축이 진행됐기에 별도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면적은 84.63제곱미터 25.6평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20년 11월 17일로 앞서 설명드린 물건들보다 약 1년 정도 먼저 지어진 상태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건물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북측으로 8m 폭의 도로와 가깝게 접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순 있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북 포항시 청하면 필화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월포 해수욕장까지 자차 기준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포항 영덕간 동해고속도로 신설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교통성은 좋아지겠지만 직선 거리 기준 36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소음 등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너무나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바닷가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턴 물건지의 주소와 상세한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액적인 부분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포항, 경주, 영천, 대구, 구미 등이 위치하고 있고 물건지에서 포항시청까진 자차 기준 4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대구광역시나 경주에서 대부분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영덕 포항을 이어주는 동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영덕까지의 접근성도 무척이나 좋아집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는 포항과 영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동해안 바닷가가 펼쳐져 있음은 물론이고 여름 휴가철 기간에 바닷가 근처를 방문하신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물건지 임장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곳으로 오시면 동쪽으론 월포 해수욕장과 생활편의 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서측으론 청하 면사무소와 청하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 위해 멀리 나가실 필요도 없으며 택배 배송 또한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니 거주환경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대로 약 350m 정도 거리에 동해고속도로가 완공 예정이며 이곳에 도로가 들어오게 된다면 소음이 전혀 없진 않을 듯하니 평소 소음에 대해 민감하셨다면 조금 더 신경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집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 주변으로 모두 전원주택으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발전기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이며 이 안쪽 라인으로 위치한 주택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집 라인의 주택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가장 추천드릴 세 번째 물건의 토지 경계가 표시되고 있고 다른 주택지로 진입 가능한 도로 입구 쪽으로 위치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물건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턴 세 번째 물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344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418-92번지 외 한 필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최초 감정평가 금액은 3억 1천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2억 1,8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전원주택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지금 조금 더 낮은 금액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리고 상세한 금액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최저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며 추가적으로 유찰 시 1억 5,200만 원, 3회차엔 전체 1억 700만 원, 4회차엔 7,4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7천만 원까지 낮아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유찰된 금액에서 낙찰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35만 원에서 79만 원대의 토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127만 원이고 2회차엔 89만 원, 3회차엔 62만 원, 4회차엔 43만 원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토지의 면적은 568제곱미터 171.8평이고 주택의 면적은 84.63제곱미터 25.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없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20년 11월 17일이고 등기 완료된 건물로서 별도로 양성화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현황상 대지로 사용 중인 두 필지는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별도 형질 변경을 통해 지목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저렴하게만 취득하신 뒤 안전마진을 확보하신다면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쯤은 손쉽게 제공이 가능할 듯하며 별도 건축허가 기간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번거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별도 설정된 제시외 건물은 없으며 사용 흔적이 없는 신축주택으로 여러분이 첫 입주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소재 필화 1위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세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북향 하양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북측에 인접한 도로보다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으며 주거용 건부지 상태고 1.2평의 면적을 가진 소형 토지의 경우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8m의 왕복 2차로에 접하며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가 됩니다. 급 배수 설비 및 난방 설비, 위생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토지 위로 식재된 수목 및 조경 시설, 그리고 다락 및 데크 시설도 전부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되며 전입세대 열람결과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완벽한 빈집 상태가 됩니다. 경매로 진행 중이지 않은 주택들도 대부분 비워져 있으니 경매를 잘 모르신다면 소유자분과 협의 후 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취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2020년 11월 3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매각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